미국이 지금 뭐 이렇게 외교 관계를 조금 개선해 보려고 애를 트럼프가 쓰는 모양새인가 봐요? 미국이 또 물러선 게 아닌가, 뭐 타코 트럼프의 모습이 아닌가, 굉장히 또 특이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굉장히 전방위적인 주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입법 주권, 그쵸. 뭐 유엔사 들먹여가지고 영토 주권, 소년보 쿠팡 막 들먹이면서 사법 주권까지 침해하려고 해서 이게 지금 주권 침해를 테마로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약간 본보기 삼으려고 하는 것 같지. 한국을. 우리를 약간 드자비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다방면으로 네. 내정 간섭하면서. 네. 그러니까 주권을 존중하는 모습이 없는데 갑자기 미국의 국무부가 나서가지고 아프리카의 이제 그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이 세 개의 군사 정권과 관계를 회복하고 주권을 존중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저도 다 해석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자료 화면으로만 제시를 해드리는 건데 미 국무부 아프리카국의 이 선임 당국자가 말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히면서 주권을 존중하겠다. 과거 정책적 실수를 바로잡겠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길 바란다. 이런 것들을 좀 밝혔습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미국 정책이 말리라는 나라를 대하는데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이걸 바로잡겠다 이런 거예요? 네, 너희 주권을 우리가 이제 존중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말리뿐만이 아니라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이런 나라랑도 관계 개선을 하기를 바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뭔가 이해를 하려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감사해요. 네. 이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국가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원래 프랑스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고 식민 지배가 끝난 이후에도 프랑스가 실지배를 하면서 이 아프리카 민중들을 굉장히 착취하고 못 살게 굴고 굉장히 빈곤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21년 뭐 20몇 년, 25년 해가지고 막 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프랑스 군과 주둔하고 있던 서방 군대 미군을 싹 다 몰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사해 국가 연합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이 3국이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같이 내면서 힘을 모아 나가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뭐 부르키나파소 군사정변 일어났을 때 푸틴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 막 사진 들고 나오고 이랬던 이미지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도 한번 가지고 왔는데 당시 니제르에서 뭐 쿠데타 일어났을 때 이 쿠데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서 시위하는 모습이거든요. 신기하다. 말이 쿠데타인데 쿠데타를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군사 정변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 군대 들어오는 걸 이제 쫓아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막 지지를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런 제국주의 침탈과 신식민주의에 신음하면서 사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아프리카로 나아가야 된다. 니제르 군부가 이런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북한의 국기 그리고 러시아 국기 뭐 밑에 보시면은 뭐 푸틴 만세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써져 있는 피켓도 들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프랑스 이런 서방 국가들은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냐면 이 세 개의 국가가 연합을 하게 되면 규모 자체가 인도에 버금가는 인구수 규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주요 길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높여갈 게 빤히 보이니까 이게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미국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입지가 너무 좁아진다. 네. 그래서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은 지금 이란 있는 중동 지역 지도 보이실 거예요. 거기랑 저기 니제르 지금 빨간 선 돼 있는 아까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뭐 말리 여기 사회국가 연합했던 이 나라들이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반미, 반서방 국가가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힘이 강해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개선되는 게 굉장히 못마땅하고 불안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 처음에 사회국가 연합 창설하고 했을 때 막 환영하거나 그러질 않았고 트럼프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이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국민들은 미국이 입국할 수 없다. 이 사람들 테러랑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국 금지를 입국 금지하겠다. 너네 국제적으로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3개 국가가 그래?
그럼 우리도 입국 금지. 야. 미국 오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호주의다. 네. 이러면서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을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를 금지시켜? 너네 가만 안 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군함 보내. 뭐 네. 어쩌고.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관계 개선하고 싶다. 아, 역시 타코. 이 SNS를 올린 거죠. 아니 근데 너무 트럼프의 행보가 이상하네요. 오늘 뉴스 본 거 보니까 쿠바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겠다. 쿠바 뭐 침략 얘기하면서. 네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약간 또 다르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패권이 약화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4일 3국가가 연합하게 된 것도 미국의 패권이 강하고 네. 서방의 힘이 강하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힘이 약하니까 그런 아프리카 국가에서 반미 반서방 국가연합이 생기는 걸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든 중동이라든지 중남미에서 미국이 관리해야 되는 국가들이 많은데 아프리카에서까지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여기를 일단 좀 관리해야겠다. 네. 뭐 겉으로라도 좀 잘 지내보자 이런 식으로 안정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힘이 약화된 현상의 한 방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드자비하고 있을 때 김준영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세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노력은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얼마 전에 한중 정상회담 하면서도 이 미국의 압박과 여러 막 그런 속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나름의 그쵸. 외교의 폭, 운신의 폭을 넓혀놓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여기 초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초치는 것들을 잘 봐야 또 되는데 위성락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아니 유성락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의 이성락 요새 뭐 하죠? 또 모니터링해서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시하지 못했네요. 아니에요. 제가 잘 감시를 해야 되는데 조현 위성락 감시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네. 네, 근데 그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인가요? CSIS 여기에서 또 입장을 하나 냈어요. 뭐 중국이 지금 서해 구조물 최근에 철거하겠다고 해가지고 철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가. 네. 그래서 막 굉장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성과다. 좋은 거잖아요. 네, 막 축혀 세웠죠. 우리 국민들이. 참 잘했다. 근데 왜? 근데 이 미국 무슨 연구소가 나와가지고 네. 이거 아직 철거가 안 된 게 있는데 이것도 군사적 용도일지 모른다. 막 어머. 초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이렇게 있는 중국 대사가 나와가지고 네. 한중 관계를 자꾸 이간질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사실을 확대 해석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네.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미국, 국힘당 그리고 정부 내의 친미 외교 라인들 이런 사람들 다 경계를 해야 되죠. 네. 네. 그렇게 계속 주시하는 게 또 우리 선을 넘는 사람들 방송의 역할도 촛불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좀 덧붙여서 짧게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러시아 외무부가 최근에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그 우리 언론한테 질의를 받아가지고 네. 홈페이지에 답변을 공개했더라고요. 이제 한러 관계도 한중 관계처럼 새롭게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윤석열 때 다 망가뜨려놨잖아요. 사실 윤석열 때 중국과의 관계 완전 파탄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네, 공장도 공장들 다 다 빼고. 빼고. 네, 그래서 러시아가 그 한국이 서방의 제재에 동참을 해버리니까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해가지고 교류나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됐어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이 관계를 복원하고 개선시켜야 되는데 러시아 외무부가 이런 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의 국익을 고려해서 한국과 향후 관계 노선을 구축할 것이다. 그러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 한국이 서방의 반러시아 제재 캠페인 따르기를 거부하고 이 젤렌스키 키이우 정권에 대한 살상 무기 공급 문제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준수해야 된다. 아니 근데 아직도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보내지 않고 있는데 네. 보내지 말라고. 이게 레드라인이다. 이걸 넘어서는 순간 그쵸. 이거는 우린 용납할 수 없다. 근데 윤석열 때 몰래 포탄 지원했다는 거 그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또 모를 일이죠. 네. 어디서 그 무인기 날리는 놈들처럼 그러니까. 무슨 공작을 벌이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아요. 이걸 짚어줬다는 게 한러 관계에서 뭘 기준으로 삼아야겠는가? 우리도 우리의 국익, 미국이나 서방이나 젤렌스키의 국익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 외무부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 정부의
비우호적 행동들로 우리 관계가 크게 악화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숨통을 틔워준 거잖아요. 그쵸. 이재명 정부의 운신의 폭을 만들어준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 잘하면 돼. 이제 어. 잘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다 윤석열 탓이었다. 윤석열, 그렇죠. 윤석열이 문제였던 거잖아. 전 정부잖아. 현 정부 아니잖아. 네네네. 그럼 이 틈을 활용해야 되는데 음. 지금 러시아의 외무부의 검은머리 미국인이 뭐 러시아랑 북한 핵을 논의했다는 이런 헛된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관계 네. 이간질하려고 했던 거 맞아. 아닙니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색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국익이 보이는 길, 그리고 정해진 길로 우리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의 목소리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서 선을 넘는 사람들도 계속 선을 넘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네.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